네, 우리 금양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11월 30일 오후 5시 5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양 주주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1월 28일 날, 정확하게는 이제 27일 날이죠. 27일 날 금양 홈페이지에 한 가지 공지사항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었던 4,050억 규모에 대한 유상증자,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지사항,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결국에는 이번에도 4,050억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짚어볼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돈이 안 들어오면 분명히 주주님들에게 반발이 있겠죠. 그걸 인식해서인지 12월 3일, 오늘로부터 3일 뒤죠. 3일 뒤인 12월 3일 날에 4,050억의 10%에 달하는 금액인 405억 원을 단기 차입금 형식으로 입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남은 투자금 잔액, 이 90%에 해당하는 3,645억 원이 납입되면 단기 차입금 405억 원을 주식 인수가액으로 상계 처리해서 합산해서 4,050억을 유상증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 방식이나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우디 스카이앱에서 4,05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할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이 10%에 달하는 405억 원을 단기 차입금 형식이 아니라 그냥 계약금 형식으로 10% 먼저 분할로 납부하겠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단기 차입금 형식으로 가져왔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무언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심지어 그 405억도 아직 입금이 안 됐습니다. 12월 3일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차입금이라고 했죠. 즉 빚입니다. 빚. 부채로 상계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상적인 유증 계약이라면은 신주에 대한 배정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납입 형태로 돈을 넣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여의 형태로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주를 부여받을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상증자가 실패했는데 이 실패가 시장에 바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현재 유증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쇼를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여금이죠. 이거 회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 측도 이거를 이제 상계 처리할 때 자본이 아니라 빚으로밖에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이나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것을 평가할 때 유증을 통해서 자본 계정에서 증가가 일어났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기 차입금을 통해서 부채가 늘어났구나. 그러면은 재무 구조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네. 기업 건전성 또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 부채가 증가했고 단기 유동성 위험이 리스크가 증가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은 현재 유증을 거의 4번 연기를 했고 405억 원을 유증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으로 빚으로서 받아왔고, 그리고 나머지 3,645억 원, 이것도 납입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유증과는 전혀 구조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냥 시장에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유증이 실패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여기서 405억 원에 달하는 단기 차입금을 나중에 주식으로 상기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완료할 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차입금은 유증 납입금으로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채, 이건 부채죠. 부채. 그리고 신주 인수대금은 자본입니다. 본질적으로 계정이 아예 다른 계정이라서 임의적으로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상계가 가능하게 되려면은 이 부채를 전환사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전환권 행사를 통해서 신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본 계정으로 돌려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냥 요거 일단 빚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납입되면은 유증할 때 상기하겠다, 이거는 법적이나 회계적 근거가 상당히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거죠. 만일 스카이프에서 정말로 납입할 의사가 있고 납입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걸 10%를 그냥 넣었어야죠. 이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증 그냥 분할로 유증 납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넣었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빚의 형태로 입금을 한다? 이거는 유증이 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투자자가 돈 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금양 측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이 논리 자체가 자본시장과 기업 회계체계랑은 맞지가 않은 논리고요. 그리고 이 405억에 대한 유증대금, 요거 유증대금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빚입니다. 빚.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온다라고 해도 유증 자체는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좀 시간 끌다가 나중 가서 나 405억 그냥 다시 돌려줘 하면은 이거 빚 갚아야 돼요. 그리고 유증 안 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도 금양이 갖고 있던 이 빚을 채무상계형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냐, 이러한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채무 상계형 유상 증자가 가능하려면은 지금처럼 새로운 빚을 저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원래 존재한 채무에 대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그 채무를 즉시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새로 빚을 저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미 존재했던 채무여야 과거에 했던 채무 상계형 유상 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상계가 된다는 겁니다. 유상 증자 대금 조달용으로 만든 빚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이번 이 패턴 자체가 유상 증자를 가장한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패턴 자체가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패턴입니다. 이 유상증자에 대한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 자금을 차입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방식이어서 과거에 작전주나 무자본 M&A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실질 심사 사유로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12월 3일 날 405억 원이 입금이 되든 안 되든 여전히 이 유상증자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정보나 분석 내용들 있으면 바로바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제 소통방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식함정 박대표의 가족 소통방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 이 링크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입장 승인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발빠르게 들어오셔서 금양에 대한 분석, 소식 가장 발빠르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